안녕하세요. 세계경영입니다. 한국이라는 사회 속에서 태어나고 일생의 대부분을 살아온 한국인들은 새삼 느끼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라는 수식어는 꽤 오랫동안 들어오셨을 때 싶습니다. 가장 극단적인 범죄인 살인만 놓고 보더라도 한국의 살인율은 2018년을 기준으로 100만 명당 6건으로 낮기로는 세계 최상위권에 속합니다. 심지어 살인 검거율은 2019년을 기준으로 말 그대로 100%이기 때문에 결국엔 어떻게든 잡히게 되어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크게 형성되어 있죠. 그 외 물리적인 폭력이나 약물범죄, 조직폭력은 말할 것도 없고 번화가에서의 사소한 소매치기조차 일생 동안 단 한 번 접하기도 어려운 나라가 바로 한국인데요. 강력범죄 등의 통계에서 한국은 바로 옆에 일본과 항상 최상위권의 순위를 다투고 있지만 폭력 조직 문제에 있어서 사회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일본의 사정을 고려해 본다면 한국이 더욱 앞선다고 봐도 무리가 없습니다. 흔히 한국이 단순히 부유한 국가이고 사회적으로 안정된 나라이기 때문에 범죄율이 낮은 것이라 분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한국은 경제성장기 이전부터 범죄율이 낮은 축에 속하는 국가였다는 점을 주목할 만한데요. 1979년의 통계를 예를 들면 그해 미국의 살인율은 10만 명당 9.7명, 일본이 1.6명인데에 반해 상대적으로 빈곤했던 한국은 1.2명에 그쳤습니다. 범죄율이라는 게 단순히 경제적 요인에서 비롯되는 게 아닌 복합적인 지표라는 의미가 되죠. 한국에서의 여행이나 거주 경험이 있는 외국인들도 가장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한국의 특장점이라면 바로 안전함인데요. 오늘은 영어권 커뮤니티에서 해외 네티즌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한국의 낮은 범죄율은 어떤 이유에서 기인하는지에 대해 나눔 게시글을 취합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선진국 중에서도 범죄율이 극단적으로 낮은 국가야. 미국이나 유럽의 주요 대도시들 중에는 현지의 경찰들조차 진입하기를 꺼리는 개토 같은 지역이 있는 게 대부분이야. 불법 이민자, 종교적 극단주의자나 약물 중독자들이 모여 사는 구역을 말하는 건데 한국에는 내가 알기로 그런 지역이 없어. 그런 구역이 형성되어 있다고 해도 수시로 경찰이 들락거리지. 한국 생활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면 안전한 생활에 익숙해진 이방인이 고국에 돌아가서도 그 습관을 유지하다가 봉변을 당하는 경우라는 거야. 한국 같은 나라의 범죄율이 낮은 이유에는 경제적 부유함도 크겠지만 다른 요인도 많아. 물론 지니지수가 높고 양극화가 많이 진행된 국가일수록 필연적으로 범죄율이 증가할 수밖에 없지. 한국은 선진국 중에서도 지니지수가 상대적으로 낮고 구미 선진국들에 비해서 양극화가 극단적이라고 보기에도 무리야. 내가 생각하는 큰 이유라면 바로 한국이 동질 민족 집단으로만 구성된 국가라는 점이야. 동일 민족 국가는 비슷한 사고방식과 생활 습관을 가진 집단으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회적 불안의 여지가 적고 범죄율이 낮은 게 일반적이지. 한국과 일본 그리고 스웨덴을 제외한 북유럽 국가들이 안정적이고 낮은 범죄율을 보이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 다른 이유로는 한국이 연장자에 대한 존중을 최우선시하는 유교적 세계관을 수백 년째 가지고 온 나라라는 거야. 한국어는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이에 대한 존칭어법이 세계에서 가장 복잡하게 형성되어 있는 언어인데 그만큼 한국은 젊은 세대가 나이 든 세대를 향해 일방적으로 경멸감을 드러내거나 모욕하기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지. 다른 선진국에서는 연금을 수급하며 생활하는 고령자들을 상대로 한 강력범죄의 소식이 어렵지 않게 들리지만 한국에선 좀처럼 들을 수 없듯이 다른 기술적인 이유라면 엄청난 숫자의 CCTV와 총기, 약물 등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들 수 있어. 한국은 외진 시골 마을이나 낙후된 구도심에도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범죄가 발생하더라도 그런 CCTV들을 통해서 쉽게 범죄자의 동선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범죄자의 입장에서도 범죄를 계획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 내가 보기에 한국인들은 이런 많은 CCTV의 숫자에 대해서 암묵적인 사회적 용인을 한 것이라고 생각해. 개인의 자유나 사생활 침해보다는 잠재적 범죄 피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로 결정한 거지. 만약 독재국가나 결함이 있는 민주국가의 경우라면 이런 부분이 큰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앞선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문제가 되지는 않았어.
또한 한국 정부는 개인의 총기 소유에 대해서 세계에서 최고 수준으로 히스테릭하기 때문에 개인이 싫다는 고사하고 수렵용 총기조차 자택에 소지할 수 없지.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잡하게 맞물리면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 가운데 하나라는 타이틀을 얻은 것이라고 생각해. 물론 한국에도 범죄가 있고 범죄자 집단도 있어. 하지만 그들이 가지는 사회적 영향력은 다른 국가들에 비하면 굉장히 미약한 수준이지. 정리하자면 한국은 조직적인 범죄 활동을 벌이기에는 너무도 척박한 그야말로 범죄자들에게 황무지와 같은 나라라는 거야. 경제적 불평등이 높은 범죄율의 이유라는 전제는 틀렸어. 내가 보기에 답은 오직 두 가지 요소에서 나와. 바로 약물과 총기지. 그리고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중독이나 총기와 관련된 사건을 전혀 겪지 못해. 미국이나 유럽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한국인들은 앞서 말한 두 가지 요소에 대해 일종의 공포를 가지고 있어. 그런 공포는 그들의 사회를 더욱 건전하게 만드는 힘이 되지. 재밌는 점은 한국은 세계적인 알코올 소비대국이라는 거야. 한국인들은 큰 스트레스에 시달릴 경우 엄청난 양의 술을 마시는데 이것도 나름의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지. 하지만 그뿐이야. 반면에 미국인들은 사회나 직장으로부터 큰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 쉽게 얻은 약물과 총기를 이용해서 우발적 범죄를 일으켜. 다른 국가들도 한국처럼 이 두 가지 요인을 통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면 범죄율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아무래도 불가능한 일이겠지. 서구인들의 많은 착각 가운데 하나는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낮은 범죄율은 공권력의 감시와 통제로부터 기인한다는 생각이야. 하지만 이런 생각은 완전히 틀렸어. 오히려 종교적 극단주의자나 외로운 늑대들의 우발적인 공격이 끊이지 않는 서구권에서는 시민사회에 대한 공권력의 감시가 그들의 생각보다 더 심한 편이야. 법률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로 이루어지는 수사기관의 도청이나 감시도 일반적이지. 하지만 그러한 위험 요소가 없는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기껏해야 CCTV 정도가 시민사회에 대한 감시의 거의 전부야. 중국을 포함해 제법 많은 국가들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소지품의 검문 검색을 받거나 자신의 동선을 통제당하는 경우가 많아. 미국 대도시의 도시철도 역시 곳곳에 경찰관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지. 하지만 한국에서 생활하고 각지의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나는 번화가나 지하철역을 지키는 무장한 경찰관을 본 적이 없고 내 동선에 대해서 간섭당한다는 느낌도 받지 못했어. 결국 모든 건 아시아인들은 권력에 의한 통제에 익숙하고 사적인 자유를 쉽게 포기한다는 서구인들의 선입견에서 비롯된 오만함이지. 오히려 진정한 통제 사회로 진입하고 있고 갖가지 위협 속에서 살아가는 건 우리들인데 말이야. 확실한 건 한국은 이 행성에서 제일 안전한 장소 중에 하나라는 거지. 물론 외국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지역이나 외진 곳의 작은 섬은 위험할 수도 있을 거야. 다만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은 새벽에 돌아다녀도 위험 요소가 없어. 몇 년 동안 살아본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계경영이었습니다.